자, 그리고요.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는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리 안에서 연설을 했었죠. 네, 위협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마다 김문수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아, 이거 막 티 있고. 예. 조롱하고 방탄조끼 못 입게 막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 왜냐? 한 극우 유튜버가 네. 6월 7일에 방송이 켜준 줄 모르고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실토를 합니다. 방송에서. 예.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옆에서 경찰이 듣고 있어. 아, 그냥 제지 같은 거 안 하고요? 제재를 하지 않은 거야, 제지를. 예.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자, 6월 7일 윤석열 지지 집회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네. 그 오디오 듣고 옵니다. 대선 전에 죽일라면 지금 죽여야 된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된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총 보내줘라. 총은 보내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그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지금은 아마 경호가 붙어가지고 못한다니까. 못해. 그때 그 대선 그때 써야 되는 거지. 와, 저게 이제 더 끔찍한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옆에 경찰 정보관이 있었다니까. 옆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관이면 저거 보고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거는 네. 이 방송을 본 어떤 다른 유튜버가 네. 신고를 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경찰 정보관은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 아니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보고를 해야지. 그렇죠. 바로 해명이 보고를 웃겼어. 해야지. 해명이 저기 서울청에서 해명을 했는데 예. 그냥 창졸간에 갑자기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그렇지, 했죠. 말이 아니, 되나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그냥 넘어갈 일이 따로 그러니까 있지. 갑자기 저거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바로 되는 잡아야지. 거야. 저 그렇죠. 계속 끝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때 못해서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예. 거잖아요. 6월 7일입니다. 6월 예. 7일. 참나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한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방탄유리 만들 때 그걸 막 조롱했잖아요. 네. 그때 방탄유리 만들어서도 아니 후보자가 더 국민들과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지 방탄유리 안에 들어간 게 얼마나 또 그 힘든 일이에요. 손해봤죠, 손해. 근데 그거를 지지자들이 더 간절하게 안에 들어가라고 막 그랬던 장면도 떠오르고 그걸 김문수도 조롱을 했지만 곽규택이라는 그 곽규택 의원도 상임위장에도 막 방탄 조끼 맞아요. 입고 와가지고 또 조롱하고 맞아요.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정말 그 안전의 문제 예. 이건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거 정말 발본색원에서 정말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이 범인들 다 형 확정될 때까지 박규택이는 방탄 조끼를 계속 입고 다니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날도 더워지고 했으니까. 맞아. 아니, 그러니까 조롱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조롱을. 본인이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 이건 그런 진짜 식으로 국민들 사과해야 앞에. 돼. 그래도 세상이 바뀌니까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 지급한 사실을 네네. 인정을 했죠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 행사를 좀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지급을 했다. 대도 안 이게 해, 지금 소리. 경호처의 설명이거든요.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 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시 김정숙 여사에게 비화폰을 뭐 지급을 했느냐? 아, 이 경호처 관계자는 당시에 비화폰으로 김정숙 여사랑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아, 거죠. 생각을 할 수. 근데 이 공직자가 부속실도 아닌데. 있었잖아요. 부속실도 있었고 아유.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윤석열 여사님이라고 불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인정은 했어. 처음 이번 네, 인정.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번에 인정한 부인하다가. 겁니다. 예.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가시는 행사가 되게 보면 문화 행사, 네. 뭐 예술 행사, 이런 그다음에 저 봉사 활동 이런 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비화폰 들고 다니면서 저기 국토부 장관님이시죠? 도로 어떻게 됐어요? 잘 폈냐고. 뭐, 복현이니? 증권 주식 어떻게 됐냐고 이게 그거 아니면 비화폰 어디다 쓰냐고. 네.
그러니까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영부인이 받을 자격도 없고 아니, 당연하죠. 하는 업무도 사실 대통령이 못하는 역할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뭐 자원봉사지 이런 그래. 건데 비아폰을 갖다가 썼다. 아. 이건 뭔가 비밀스러운 특히나 범죄에 악용된 일들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은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영부인 행사가 왜 다들 공개 행사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행사는 공개 행사 말고 비공개 행사.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서 뭘 받는다든지 이런 비공개 행사에 필요해서 비밀 유지를 위한 비아폰을 지급했다 이런 의미겠지. 예를 들면은 뭐 노상원과의 차담회, 노상원과의 햄버거 회동, 뭐 예를 들면 뭐 비공개로. 건진법사와의 샤넬- 수수 행위 뭐 이런 거. 그런 비공개 행사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네. 비아폰이 지급됐다. 네. 이런 의미겠죠. 아, 작살로 잡은 회. 네. 그래도 세상은 하나 둘씩 바로 잡혀 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북 확성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2024년 6월 9일에 음.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네. 그러자 북한도 7월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먼저 재개를 해서 북한이 한 거야.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 힘들지. 지옥이야. 힘든 게 아니야. 지옥이에요. 예. 저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옥입니다. 지옥. 엄청난 소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북한도 중단했어. 오호. 와. 자, 근데 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예. 요건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소식만 전하고. 네. 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 뭐냐? 이 강화 군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오직 윤석열 때문이야. 그렇죠. 이건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오직 윤석열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강화군의 군수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야. 그럼요. 항상 압도적으로 당선돼. 그게 난 너무 속상해요. 왜 근데 그럴까, 진짜? 심지어 네. 이번에 이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뤄냈잖아. 그렇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역구 의원 배준영 그리고 박용철 네. 군수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로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때다 싶어서 야. 박용철 군수도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방송 중지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도 비인도적인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이것들 진짜. 내가 이게 진짜 미치겠거든요. 이게 윤석열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거든. 요. 근데 이번 또 대선 득표율 잠깐 좀 볼래요? 네. 너무 속상해 나는. 이렇게까지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또 밀어준 거야. 54%가 넘었네요. 예. 네. 근데 나의 이런 속상함이 대선 한참 전 네. 2024년에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에 가서 이런 의문점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강화 국민들이 너무 고통에 살고 있다라는 걸 때 이제 듣는 거예요. 네. 그 듣고 이번에 이걸 딱 해결한 거지. 이렇게 해결된 다음 그때 모습 보면은 이게 참 좀 그럴 거야 네. 기분이.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집이 옛날 한옥인데 거기는 안에서 텔레비를 못 봐요. 이 소리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평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땅값도 오르고 저런 방송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살기도 좋아지는데 저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저 싸움질에서 이 대결 격화시킨 당을 왜 자꾸 그렇게 찍는 거야? 진짜 궁금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약속시킨 거잖아. 또. 예. 그리고 일어났고. 바로 약속 지켜버린 아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 말하면서 소름이 돋네. 지금 근데 뭐 저게 진짜 보나마나 신기하네. 강원도 안에 지금 저 대북 저기 확성기 박송 중단 제가 시켰습니다. 이거 걸었을 거 아니야 지금. 예. 현수막 배준영 해가지고 쫙 걸었을 거야 지금. 박용철하고. 맨날 그런 식이야. 아유 근데 그게 먹히나 봐요. 아주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한데. 아니 근데 그 접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보여줬던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휴전선 주변 지역 그리고 강화처럼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운 도서 지역은 항상 뭐 국힘 표밭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54% 득표를 한 거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희망을 가져도 돼요. 희망 이제. 가질까요? 네. 아니 그게 김용남 뭐 분석이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내가 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강원도 인제 있잖아요. 네. 38선 지나가는 데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인제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당선되는 때가 많다 또. 오. 신기해. 군수도 되고요. 그거 신기하네. 투표한 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제에 가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래요? 그리고 당선증 받으러 왔는데 5.16 쿠데타 나가지고 맞아요. 국회의원 못 하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도 그 지역의 어른들이 그걸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지도자가 어디에 가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그 안보 장사, 안보파리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국민들을 좀 가스라이팅했던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데, 전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기대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 지지자분들도 물론 뭐 박용철 군수가 또 이상한 플래카드 걸고 하겠지만 그럼 더 걸어야죠. 더 걸고 더 알려가지고 네. 더 매불쇼를 더 보급을 더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예, 그렇게 해서 한테 더 알린다면 전 그분들도 또 바뀔 가능성도 전 있다. 저 그렇게 너무 봅니다. 명백하잖아요. 지금 주식 시장이 계속 주가 지수가 예. 올라가는 게 이유가 딱 하나죠. 윤석열이 없어지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게 설명이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말로 뭘로 설명이 돼요 지금 지금. 윤석열 때문에 전쟁 날 뻔했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내 생활이거든요. 강화 군민들이 지옥이었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진짜 지옥이고 막 민원도 많이 넣고 했다는 거야. 생활도 안 되고. 근데 그거 진짜 윤석열 때문에 된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정확한 팩트입니다. 음.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지. 100대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특히 강화는 그래야 되는 네.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냉전적 사고가 그만큼 이렇게 막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빠가지고 이게 생기는 일이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야. 예. 윤석열이가 확성기 방송 하니까 7월에서 한 거라고. 그렇지.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CCI를 그만두니까 북한도 하루 만에 딱 그만뒀어요. 네. 하루 만에. 네. 근데 일단 뭐 거기 주민들 얘기하기 전에 네. 언론들이 좀 문제예요. 언론이에요? 박용철 강화 군수, 배준영 의원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네. 식으로 보도를 보도하고 하거든요. 있어요, 진짜. 뭐 한심한 내가 거죠. 거짓말 지역 안 해요. 신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 언론이 그런다는 지역 거죠, 진짜? 신문이 주로 많이 그러겠지. 하죠. 그렇겠죠. 아니, 지역 네. 신문은 이게 이제 군청에서 이른바 이런저런 광고도 따야 되고 그거는 뭐 그냥 어쩔 수 그 없어요. 단체장들의 뭐랄까 동업자예요, 동업자. 동업자 아니면 단체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단체장 눈치 보고 그냥 무조건 그 단체장을 띄워주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건데, 근데 중앙 언론까지 그렇게 쓰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중앙 언론에 썼다면. 아니 근데 그 매불쇼 여기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 네. 엄청 큰 높은 그 있죠. 엄청 돈 많은 사람 아니죠. 네. 나는 그 사람 깠잖아. 매불쇼에서. 그래. 나는 까잖아. 어? 근데 누군지 말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뭘 까는 거야 그게? 아니 그때 이제 한참 깠어요. 근데 그게 MBC 말고 뭐 KBS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아니 그걸 알아. 그러니까 MB로 시작하는 거야. 아, MBK. MBK. 그걸 못 이렇게까지 또 해야 돼? MBK다 그래. 매불쇼 없애라. 마이클 병주 킴.
아니 그거는 최욱 앵커가 워낙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이고 그걸 또 그렇게 또 이걸로 매불 수 없으려고 그래. 자신이 있는 거지. 최욱 씨가 네가 나를 자르겠어 뭐 이런 건데 잘려봐야 맛을 알지. 자, 얼른 다음 이슈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네. 아, 거기서 이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단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이 너무너무 환영할 만한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식 불 뿜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주가 조작하면 엄벌하겠다. 음. 그리고 배당 많이 하는 기업은 네. 세제 혜택 주겠다. 당근하고 채찍을 동시에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주주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그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지금 실제로 불 뿜고 있잖아요. 제 종목 빼고는 다 오르거든요. 아니 도대체 뭘 산 거야? 이 와중에 안 오르기 어려운데 뭘 샀길래 그래? 2차 전지를 아예 샀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자, 이거 진짜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딱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는 아니,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지금 200 몇십 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단기간 내에. 네. 사실은 2달 동안 지금 거의 500 포인트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되고 대선이 확정된 이후로 지금 2,400부터 2,900이 넘게 쫙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오른 거고 예.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그 배당과 관련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우리가 금융소득, 배당, 이자 뭐 이런 거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49.5% 세율 올라가지.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요. 근데 배당 소득만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계산을 안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따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20% 조금 평균적으로 이제 20% 초중반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배주주들은 워낙 소득이 많은데 배당해봤자 상당 부분을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배당에 인색해요. 우리나라 그 상장사의 지배주주들이. 그거를 이제 배당 많이 해도 세금 좀 내고 나머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제 저거 하나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거 최욱 씨와의 대담이 있었거든요. 최욱 씨와의 대담. 거기서 그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두 정상 간에. 실제입니다. 왜 웃습니까? 그 심지어 대선 그 며칠 전에 맞아요. 최욱 씨와의 대담에. 난 봤어 현장에서. 네. 아니 꼭 자기 주식 얘기하더라고. 코스피 5천은 네. 제가 쓴 소액주주 혁명에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 그러니까 주가 조작 등 뭐 불공정 거래 행위 한 번만 해도 패가망신. 패가망신하겠다. 난 좋아 이런 멘트. 라는 것은 그 중요하죠. 사실은 주가 조작 사범이나 이런 범죄자들에서 형량이 너무 약해 우리나라. 맞아. 외국과 비교하면 네. 대단히 처벌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더만요. 그렇죠. 재범률도 높고 그리고 예. 주가 조작에 가담해도 심지어 아무런 처벌을 안 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김건희. 최근에 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김건희. 중요한 거는 주가 조작 사범이나 내부자 거래 그 초동 수사는 어디서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묘하게 또 국민 추천제도 이게 다 결론이 그쪽이에요.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 빨리 일주일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중요하다. 자기 좀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와. 아니 내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 예.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어요. 공감원에. 네. 야 지금 이건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와 이거 보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거 너무 좋고 시장이 또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이 한 1,400만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지금 현금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네. 자산이. 그리고 네. 부동산으로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정책도 왜곡되고 경제 현상이 왜곡되는 게 맞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시정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꼭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또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예. 여지까지 열어주는 거니까. 네. 아니 제가 진짜 그간에 무슨 돈이 생기면 저는 그 돈을 항상 변제로만 사용을 해봤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지금 내가 주식을 사고 싶더라니까. 맞아. 정말로 내 진짜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잘 아는 애들하고 이것도 김영남 같은 선수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주식 사야 되겠더라 막 그러니까 와 그래요 맞아 지금 주식 사야 돼 그럼 나 어저께 테슬라 샀어 막 이러는데 정신 나간 놈이 그냥 국장을 사야지. 테슬라 안 돼. 국장 한때 알죠 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그 말이 네. 있었다며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벌써 많이 나갔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장으로 몇백만이래, 옮겨갔습니다만 몇백만. 지금은 국장 복귀가 지능순입니다. 예. 그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 아 그럼요. 아니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욱 씨와의 대담 과정에서 아니 웃지 마세요. 왜 그래요? 되게 중요한 아, 좋아서. 얘기인데. 그때 내가 이걸 의지를 갖고 주식 시장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뭐 펀드였나요? 그거를 직접 샀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ETF. ETF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 꼭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냥 지수를 시장 자체를 사도 돼요. 그게 ETF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 펀드 같은 걸 사도 네. 이게 분명히 올라가고 5천 찍을 겁니다. 임기 중에. 좋습니다. 자 어제 금감원장 자리도 중요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승전결. 그냥 저랑 자리 바꾸시고 둘이 뭐 자기 자랑해 형. 계속.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본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아 거예요. 여기 뭐 정상회담 얘기하고 이거 뭐 금감원장 얘기해요. 아, 다 국가를 위한 거예요, 그게. 왜 웃긴 놈이네. 가운데서 진짜 양비론이 마구리. 문제야 양비론.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국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앞으로 김영남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막자. 반대 청원을 내가지고. 아니 여기서도 입틀막이 나온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장 감시본부 직원들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주식을 아예 모르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혹시 그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화제를 낳았던 몇 장면만 좀 네.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효능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능감. 네. 근데 간담회 현장에서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타당하다고 딱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와. 그냥 현실화 시켜버립니다. 예. 자, 그 중에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미공개 정보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네. 미리 알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미공개 정보의 기준이 현실을 다 담지 못하나 봐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원이 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효능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보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시, 일간 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 더 정비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네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대통령님께서 해주시면 좀 네. 발전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그 뭐 해당 부서에 아마 관련 규정을 고치는 거고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행령. 네, 그럼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그 부르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호재가 생겨. 그렇죠. 대규모 그 계약을 따내. 근데 회사 내부자는 그 정보를 알잖아요. 알고 있지. 왜냐면 이제 협상도 하고 그럼요. 야, 내일 만나서 우리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에 뭐 1억 불어치 뭐를 공급하는 계약을 내일 체결해. 그러면 이게 보도가 나거나 회사에서 공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담당자나 내부자가 본인이 사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야, 내일 이거 공시 나갈 건데 미리 우리 회사 주식 사. 오를 거야. 그 불법이잖아. 그게 불법인 예. 거죠. 그게 이제 내부자 거래가 되는 것인데 예. 이거를 내부자 거래의 그 기준 시점을 정해놓은 그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 매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 것이고 네. 그 당연히 포함돼야지. 그래서 그렇지. 대통령의 지시로 그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장면인데 네. 사실 수사를 해보면 주가 조작보다 훨씬 수사가 어려운 게 내부자 거래예요. 이거는 잡기가 어려워.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주가 조작보다 사실은 더 빈번히 있을 거라고는 짐작은 되는데 이게 내부자 거래 공모했던 사람들이 누가 먼저 불지 않으면 참 잡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서로 연락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걸 잡아내야지. 네. 야, 근데 이걸 바로 근데 이게 아직도 이 시행령이 안 고쳐졌었다는 게 난 놀랬어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네, 굉장히 놀랬어. 야,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잖아. 얘기를 들어보면. 난 너무 놀랬어. 아니 그러니까 저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회사의 공식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어떤 게 됐던 거기서 발표하는 게 지금 공개로 안 잡힌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바로 현장에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니까 내가 고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저거를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뭐가 이상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올라오는구나. 이러면서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식별하고 대통령이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쪽으로 맞추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원래 윤석열 때 이런 거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얘기하면 짜고 하는 게. 뭐 검토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안 하던 방식에 대한 그렇죠. 이유를 보고를 올리면 결국은 안 고쳐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 딱 윤석열 정부 같은 데서는 그 공직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중요한 저렇게 얘기네. 됐을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봐도 이건 고쳐야 됩니다라고 올리면 문책당할까봐 검사 정권이니까 야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어 이 말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것도 못 하거든. 가진 이유를 달아서 네. 현실이 이렇고 뭐가 애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게 되게 아니 중요한 그리고 일단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아야지. 윤석열 정부 때 뭐 경제 관련한 유명한 유튜버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아. 얘기를 했더니 엉뚱한 얘기했어. 상속 얘기 상속 상속. 때문에 아니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아니